안녕하세요, 콩군님입니다. 오늘 만들 영상의 주제는 조립 컴퓨터 회사 직원들은 어떤 컴퓨터를 쓰고 있을까입니다. 이 영상을 기획한 계기는 아무래도 이쪽 일을 하다 보니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항상 업무 시간 외에도 얘기하는 게 SSD 특가 떴더라, CPU 바꾸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컴퓨터 견적에 대해서도 취향도 다양해서 제가 견적을 구성을 해도 견적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면은 내가 소비자라면 파워를 좀 더 좋은 거 쓸 것 같다, 그래픽카드 브랜드는 어떤 게 좋은 것 같다, 케이스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성비는 타협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제각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이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어떤 컴퓨터를 빌드해서 쓰고 있는지 궁금해졌고,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상과 함께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컴퓨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제가 쓰는 컴퓨터부터 설명드려야겠죠. 일단 쓰는 컴퓨터 사양은 이렇습니다. CPU는 i9에다가 그래픽카드는 4070 Ti 로그 스트릭스인데,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들은 뭔가 보기 애매하죠. 화이트도 아니고 블랙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처음에 구성한 견적은 유튜브에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올 화이트로 견적을 구성을 했었는데, 컴퓨터 구성을 해놓고 잘 쓰다가 채굴 대란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폭등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채굴로 워낙 많이 끌려가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가니까 30 시리즈 중에서도 로우 해시레이트라고 채굴 성능이 절반으로 떨어진 버전이 출시가 되었었는데, 제 거는 로우 해시레이트 버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로우 해시레이트가 아닌 버전은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가서 채굴 안 할 거면은 중고로 팔고, 로우 해시레이트가 적용된 신품을 사도 돈이 40만원 넘게 남는 상황이어서, 그때 그래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팔고 게임도 잘 안 하니까 제가 2060 컴퓨터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 컴퓨터로 그냥 존버를 하자 였었는데, 존버하는 와중에 막시무스 에이펙스라고 보드 중에서 최상급 보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내던 보드지만, 그 당시에 신품을 20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에이펙스 언제 써보겠냐 하고 보드부터 덜컥 구매를 해서, 어차피 B다이 메모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CPU 구해서 다시 빌드 구성을 해봐야지 하다가, 이 당시에 인텔 11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저희 창고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CPU가 똥재고로 남아있어서 직원들이 이거 도저히 못 팔겠다, 네가 그냥 먹어라 라고 해서 제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져와서 구성을 했었고, 그 뒤로 여러가지 부품들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잡탕 같은 구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가지 시도는 있었지만 결국 실용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되었고요. 보기에 이쁘지는 않지만 마음 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제외한 컴군 직원들은 어떤 견적 구성을 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RGB 감성 PC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그 RGB의 끝판왕은 역시 커스텀스팅이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외에도 일단 튜닝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부품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처음으로 좀 큰 케이스를 준비해서 조립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돌려도 그래픽카드 온도가 50도 밑으로만 나옵니다. 온도 빼곤 장점이 없어요. 이쁜 거? 그냥 반짝반짝 이쁜 거. 단점은 이제 부품 하나 교체하려고 하면은 물을 다 비우고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집에서는 직접 하려면 공간이 좀 넓게 있으신 분들만 가능할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확실하게 잡혀 있거나, 본인이 손재주가 좀 좋고, 혹시라도 이제 부품에 냉각수가 닿아가지고 쇼트가 나고 고장이 나도 어차피 AS 안 되니까 그냥 버릴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은 하지 마세요. 요즘 제품이 많이 잘 나오잖아요. 발키리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 성능이 좋게 잘 나오는데, 힘들게 커스텀 스냅 쿨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견적을 구성하는 이유를 한번. 잠깐만, 형이 나 뒤져라 미치겠어. 저 원래 이렇게 말을 잘 못했나? 우선 전에 리안리 OLED 풀세트를 맞췄었는데, 막 뒤져보다가 이제 ITX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가격은 좀 비싼데 얘는 아무도 안 하겠다 싶어서 케이스를 막 찾아보는데, 괜찮은 자그마한 케이스가 보여서 그 케이스 위주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왜 리안리에서 갑자기 그걸로 뛰어넘어서 리안리를 구성을 했는데 만족이 안 돼가지고. 네, 리안리 구성이 질려가지고. 질렸다는 제가 말 안 했네. 어떡해, 나 쓰레기 거가. 잠깐만요.
뭐 처음부터 다시 할래 아니면 다시 다시 해? 완벽주의잖아요. 우선 원래는 OLED 에보 리안리 풀세트를 썼었는데 제가 한 3일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금방 질리게 돼가지고 좀 색다른 게 없을까 해서 막 찾아보는 와중에 이제 ITX 시스템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약간 홍대병 기질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추구하지 않는 다른 케이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케이스 먼저 찾아보고 그 위주로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소형 폼팩터 케이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4060 Ti를 썼었는데 성능을 줄이면서까지 ITX를 온 거예요. 4060 케이스에 들어가는 제품이 4060밖에 한국에서 정발되지 않아서 그래서 사양을 줄이면서까지 ITX를 됐습니다. 단점은 매우 많아요. 우선 조립 난이도가 저도 조립을 2,000~3,000대는 당연하고 10,000대 가까이 해본 것 같은데 조립 난이도가 매우 높고요. 조립하면서 파손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부품이 많이 비쌉니다. 중고로 제가 자주 구하는 편인데 중고 부품 자체도 비싸고 부품 매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한국에서는 수입을 잘 안 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 쪽이나 아니면 해외 직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일단 저는 배틀그라운드나 이제 오버워치, 에이펙스 레전드 이런 FPS 게임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배틀그라운드는 또 최저가 안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프레임 방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5800X로 구성을 했고 최대한 프레임 방어나 평균 프레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오버클럭도 많이 진행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도 좀 비싼 거를 사서 이제 X570 다크유를 구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메모리 클럭도 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 당시 제일 유명했던 이제 삼성 B다이 고수율 램 이제 3200 클럭에 CL14짜리 구매를 해가지고 5000번대 스위트스팟이라고 불리는 3733 클럭까지 오버클럭을 넣어가지고 사용을 했었고 처음에 그래픽카드도 원래 3080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채굴 대란이 터지고 이거는 안 팔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 차익을 거의 한 100만원 보고 팔았고요. 나도 팔았어. 예, 그래서 임시로 2060을 잠깐 쓰다가 그래픽카드 금액이 조금 떨어지고 이제 3070 Ti를 딱 10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 정도는 써야 그래도 QHD 유지를 할 것 같다 해가지고 3070 Ti를 써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지금 사용으로도 충분히 뭐 배틀그라운드 QHD에서 240, 270 왔다 갔다 잘 뽑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삼성 제품 쓰고 있긴 했는데 그때 당시 좀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좀 가성비로 많이 알려진 WD 웨스턴 디지털 제품 블랙으로 이제 SM850 1테라 구매를 썼었고 파워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2070 슈퍼를 원래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컴퓨터에 막 더 관심이 많고 나는 무조건 다음번에 나오면 그때는 무조건 하이엔드로 가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아예 넉넉하게 850W로 구매를 했었고요. 지금도 워낙 유명하지만 시드링 제품이 워낙 워런티도 길고 제품이 거의 원탑이다시피 좀 유명했던 제품이라서 시드링 제품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일 잘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무래도 5800X 3D인 것 같아요. 5000번대 넘어오면서 충분히 만족을 했는데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배틀그라운드에서 약간 프레임 드랍 일어나는 것도 느껴졌었는데 5800X 쓸 때 많이 그거로 땡겼는데도 약간 좀 부족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 5800X 3D로 바꾸고 나서 마이크로 스터링도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평균 프레임도 많이 올라가지고 제일 만족하는 부분인 것 같고 후회된다라고 생각한 거는 이제 쿨러인 것 같아요. 쿨러를 제가 지금 NGXT Z73 쓰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냉 쿨러가 좀 보급화가 잘 안 됐던 이제 막 약간 풀리기 시작했던 막 바이크 스키라든지 이런 가성비 제품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싸지고 있긴 했는데 여전히 NGXT가 제일 원탑이긴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X73 사람들이 제일 많이 썼었는데 저는 또 이제 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살 때 좋은 거 사야지라는 마음도 커가지고 이제 아예 LCD 박혀있는 Z73으로 구매를 했었죠. 구매하고 보니까 내가 이거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GIF 그거 하나 보자고 이제 20만 원 넘게 더 태운 거가 약간 좀 후회가 되긴 하더라고요. 장점으로 제일 크게 와닿았던 거는 3090 그게 제일 크겠죠. 딱 보기에도 뭔가 와 이거는 진짜 컴퓨터에 미친놈인 것 같다라는 싶을 정도로 되게 특이한 케이스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때 당시 다니던 컴퓨터 회사에서 거의 한 4명이 똑같이 구매를 했을 정도로 뽐뿌가 심해와가지고 구매를 했었고 단점으로 보면은 제일 큰 거는 관리 부분이겠죠. 저희 집이 또 고양이도 기르다 보니까 먼지도 많이 쌓이고 팬 돌아가다 보면 그 팬에 이렇게 고양이 털 껴가지고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컴퓨터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다 보니까 책상을 가끔 샷건 치면은 메모리 접촉 불량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절대 책상 밑에 내려서 쓸 수 없다는 오픈형 케이스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아주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CDW를 지금 제일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도 인형이랑 그런 거 다 도배가 되어 있는데 비싸잖아요. 왜 케이스 주문 제작하는 거 자체가.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돌려보다가 어쩌다가 좀 싸게 한 40만 원 정도에 가능을 하다 그래갖고 케이스는 이렇게 일단은 구비를 했고 내부에 이제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다 보니까 성능이 좋고 나쁘고 이제 임계점이 있잖아요. 게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몇백만 원씩 써도 게임은 또 튕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럴 거면 역순으로 한번 가보자가 돼서 지금 딱 이 상태에서 프레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또 게임은 안 튕기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노트와 그래픽 카드 이프, 에이수랑 노트와랑 콜라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제 뭐 물건을 판다는 내용이 없어갖고 찾다 이제 근처 가게나 이런 다 돌아보면서 했는데 광고용으로 받은 거 있다고 해갖고 3070인데 140만 원을 줬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역시 비쌌고 컴퓨터 2대가 들어가는 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사실 보기엔 제일 좋아서 그거를 사실 제일 좋아해요. 저처럼 그냥 나 오늘만 살 거야? 근데 좀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만 가질 수 있는 그 특이한 걸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이런 거 구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즘 누가 GTX 680 갖다가 게임을 하겠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스타만 하시는데도 4090 사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자기 마음이니까 따라오고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나온 분들 외에도 영상 촬영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서 제가 대신 견적 구성한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7800X3D에 맞춰서 견적 구성을 해서 수냉 쿨러를 사용 중이었는데 수냉 쿨러 소음이 심해서 공랭으로 변경 후에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양이 좋다 보니까 여러가지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만족하며 사용 중이라고 하네요. 처음에 3300X와 1650 슈퍼를 쓰다가 지금의 사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그래픽카드랑 CPU는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DR5 라이젠 7000번대로 넘어가고 싶지만 5700X3D가 출시가 되어서 소켓이 생명 연장이 된 느낌이라 그대로 쓰고 4070 Ti 슈퍼로 조만간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잘하는 사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잘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i7 2600K랑 GTX 970을 쓰고 있는데 저사양 게임도 잘 안 돌아가서 싼 가격의 컴퓨터를 맞추고 싶어서 중고로 드래곤볼을 모았다고 하고요. 보드는 원래 박격포 보드를 노렸었는데 중고 매물이 안 나와서 지금 보드로 구매했다고 하고 메모리 오버 후에 사용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픽카드는 중고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괜찮은 2080 슈퍼로 구매를 했고 케이스는 그냥 저렴한 걸로 구성해서 쓰는 중이라고 합니다. 7세대에서 8세대로 넘어가면서 물리코어가 늘어나서 그때 업그레이드를 하고 항상 박격포 보드를 선호했기 때문에 박격포로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삼성 램에서 CL값만 낮춰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NGXT 파워 할인할 때 구입을 했다고 해요. 골드 등급의 파워고 AS 기간이 기니까 평생 쓴다는 마인드로 구매했다고 하고 이게 시소닉 OEM에 그 당시에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서 저도 상품으로 구성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픽카드는 1060을 계속 사용했었는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아서 4060 Ti 이글로 구매했다고 하고 3펜의 소음이 조용해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케이스는 그때 당시에 강판이 두껍고 적정 가격선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돈이 수중이 없는데 신작 게임이 하고 싶어서 최대한 아껴서 가성비로 1050 Ti 조텍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1050 Ti로는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당시에 역시나 채굴로 인해서 그래픽카드가 폭등한 시기라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보다 비교적 저렴한 라데온 RX 6600으로 견적을 구성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잘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스펙과 왜 저런 식으로 견적을 구성했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역시나 대부분은 컴퓨터를 잘 알다 보니 하나하나 업그레이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보드는 중저가형으로는 구성시에 MSI 보드가 선호도가 높고 고가형으로 가면은 ASUS가 많았었네요. 그리고 성격만큼이나 커스텀 순행, ITX 시스템, 변태 같은 빌드까지도 다양한 견적이 있어서 저도 나름 영상을 만들면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영상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